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원교육에서 수학 파트 실적과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적보다는 외모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주신 제가 따로 PPT나 브로셔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명회랑 또 많은 선생님들 보시고 듣다 보면 다 똑같은 내용, 그쵸? 다 좋은 내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브로셔의 8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에 제 수업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PPT로 이것저것 수업이 이렇게 구성된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한다. 보다는 어머님들이 직접 얼굴을 뵙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음 교육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하이퍼반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은 공인 다원에서는 최고, 그리고 배치 전체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어 보통 선생님들 보면 본인이 "정말 잘했다. 어릴 때부터 무진장 수학의 두각을 나타냈다. 수학을 전공했다." 근데 저는 항상 원장님이 "그 얘기는 좀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고1 때 전교 등수가 300명 중에서 202 등이었고요. 수미양가 시절 수학이 미미미 양이었습니다. 네. 지금 등급으로 치면 5, 7 또는 8 정도 되겠죠. 네. 어 '선생님은 바본가?'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고1 때 학교에서 적성 평가를 볼 때요. 어떤 직업이 맞는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구분하는 거기서 멋있게 추천 직업 1 위에 농부가 떴던 사람입니다. 네. 추천 직업 2 위에는 광부가 나왔었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문과야. 변호사가 되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차라리 농부를 보면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면담과 어머님 호출 끝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과외를 하자." 근데 미미미 양에게는요 학원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묻어가면 되거든요, 친구들끼리. 근데 과외라면 바로 들통이 나고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럼 과외할 선생님하고 이야기나 좀 해 보자. 멘토링을 하자."라고 해서 그 형과 만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형이었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 형 같은 경우엔 부산과학고 수석 졸업에 서울대 의대를 차석 졸업한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본인도 시간이 없고 "너 과외 안 해도 되니까 공부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해 봐라." "수학은 뭘로 공부했니?" "정석이요." 그땐 정석밖에 없었거든요. "몇 번 봤니?" 굉장한 의문표가 뜨죠. "몇 번 봤니?"에서 네. "한 번이요?" 또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랬더니 그 형이 "이번 방학 때 수학의 정석을 시작부터 쭉 해서 수호 완식을 봐라. 그러면 너는 무조건 내 후배가 된다." 자. 안 믿기니까요. 메모장 수억원을 받는데 후배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의사 때려치고 너 의대 갈 때까지 무조건 무료로 가외를 해 주겠다." 파격적이잖아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최초로 스스로 책을 펴서 공부라는 걸 했는데 보셨겠지만 정석은 정말로 지루합니다. 그리고 두세 번을 봐도요. 한 번 제일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간 다음 처음으로 돌아오면 내용이 너무나 신선합니다. 도 기억이 안 나고요. 문제는 봤던 것 같은데 10 번쯤 넘으면 문제는 기억이 나고 식상하니까 뭘 하느냐? 하나하나 적혀 있는 그 설명들, 개념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번 가까이 되면 그 개념들이 첫 단원과 마지막 단원이 연관이 되고요. 위에 있는 전혀 다른 단원의 내용이 가져와지고 말로 적혀 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예쁘게 맞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뭐 2 학년 첫 경시에는 전체 1 등을 한번 찍고 교무실 끌려가서 누구 거 뺏겼냐고 한번 맞고요. 제 시험을 보는데 혹하셨는지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로만 문제를 내셔서 문제가 30 문제였는데 10분 만에 다 풀고 풀었다기보다는 답이 기억나니까요. 다 체크하고 낸 다음에 칭찬도 받고요.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는 당시 전국 수석이랑 0.6점 차이로 등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한 400 명이 있더라고요. 401등 정도로 하겠습니다. 401 등으로 끝났는데 제가 억울하게 틀린 게 영어 듣기였습니다. 그래서 걔만 안 찢었어도 맞았는데 영어 듣기 틀린 게 0.8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것만 맞으면 깔끔하게 그 어머님들께 "이게 전국 1 위의 공학법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안타깝게도 401 등을 네 보고 이랬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느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머릿속에 확실히 잡힌 건요. 바로 개념의 확립입니다. 정말 소소한 것부터 진짜 중요한 것까지. 그리고 이 확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진짜 쉬운 내용, 어려운 내용도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여짐과 적용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좋은 풀이, 짧은 풀이 아우 많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걸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요. 어떤 학생은 정말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 차이가 학적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해당하는 개념에서 얼마나 학생이 탄탄하게 뭔가를 갖추고 있느냐. 기본부터 심화까지 선생님들이 많이 표현하는 게 심화 개념, 기본 개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학생이 그걸 얼마나 탄탄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누적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이걸 확립하는 방법은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 멱살 쥐고 수업 원 봐라. 그 제일 무식한 방법이고요. 누군가가 학생들의 부족한 개념, 강한 개념을 부족한 건 메꿔주고요. 강한 건 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내신 대비할 때 그리고 예비 고1 친구들 수업을 할 때 가장 말을 많이 듣는 평도 있고 혹평도 있는데요. 뭘 하느냐?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풀이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2번 정도까지는 인풀이가 있다, 잘못된 풀이가 있다,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번째부터는 바꾸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해당 풀이로 "너는 방정식 파트가 너무 강하니까." 보통 진단 테스트 보고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요. "이 친구는 함수 파트가 약합니다. 이 친구는 어디가 약해서 여길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뀝니다. 이게 바뀔 거면 벌써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아야 되죠. 이미 몇 년간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강한 쪽은 끊임없이 강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는 맞춰야 되고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잡혀서 학원에 남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요. 풀어내려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본인이 강한 개념, 강한 파트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죠? 그 어떤 선생님도 문제 풀이에 대해서 터치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맞았으니까 가. 이제 이 문제 계속 맞추네? 그래, 여러 번 하면 되지. 네. 이건 이미 몇 년간 누적이 됐고요. 고등으로 올라가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앞에서 설명하실 때 학생들을 클리닉 때 불러가지고 조교들에게 틀린 문제 오답을 여러 번 시킵니다. 예, 시험을 봅니다. 같은 문제 유형을 여러 번 풀립니다. 어떤 분도 학생들을 제가 보고 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말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실력이 80이라고 했을 때 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일단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성적이 100 정도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한 명 한 명한테 기본적으로 코멘트를 합니다. "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넌 이걸 풀 수 있는데 풀이가 길잖아. 선생님 저 이거 진짜 풀 수 있어요. 늘 맞춰 왔는데 풀이가 너무 길잖아. 제일 마지막으로 빼." 그래서 시간이 남을 고등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첫 시험을 망하는 결정타는 본인이 아는 문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왜 나가 모르는 문제는 학생들이 다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잘 볼 수 있었는데 시간 배분을 못했다. 고정 멘트입니다. 본인이 강하고 잘하는 파트의 문제는 뒤로 빼는 게 기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약하고 힘든 파트의 문제는요, 빼지 말고 바로 찍는 게 좋습니다. 단
찍을 때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찍어야겠죠. 수업의 최대 강점은 요 이론들을 첫 번째로 학생들한테 주입을 해 주고요. 두 번째, 제가 직접 손필기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뜬비 노트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3이 되고 재수할 때도요. 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노트를 든다. 왜요? 어떤 학생도 그때 필기가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 수업 중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필기하는데요. 일주일 뒤면 노트가 바뀌어 있고요.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2-3 주가 지나면 그 노트에 영어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엄마가 버렸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직접 형광펜 쓰고 열심히 자극고 그 노트는 학생들이 안 버립니다. 어딘가 꽂혀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지고요. 그게 내신 때든 그 후에 앞에 내용을 복습하든 그 개념서 학생들이 직접 적은 거하고 똑같은 제가 전교 202 등에서 목 401 등까지 올라갔을 때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적어 놨습니다. 한 단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특정 단원이 있으면 연계되는 단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교과 과정이 없는 내용으로 이걸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들을 때는 '모든 수업에서 이게 다 진행되는가 보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 배웠는데.' 찾아볼 수 있게 준비를 해 놨고요. 자, 두 번째로 그 개념들 학생들마다 봐주는 고것 때문에 매 수업에 선생님들이 4 시간 수업이면 1 시간 시험 보고요. 한 2 시간 정도 열심히 문제 풀이해 주시고 마지막 1 시간은 학생들한테 "오답해라. 유사 문제 풀어라."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고 시간 안에 완료가 안 되면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잡아두는데요. 그 경우에는 네, 마지막 1 시간이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생들이 친구를 안 데리고 본 시간에 뺏긴다. 선생님이 유명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데요. 22년 1 등급부터 9 등급까지 제해서 제 위에 원장님 반이 있고 원장님 반 위에 방송이 나가진 않겠죠? 네. 뭐 길 건너 있는 검은 생각 아니면 뭐 다찬, 하이다 인재, 머리탐구 제일 탑반들 거기 친구들이 다 빠지고요. 거기 빠지는 친구들을 감안했을 때 1 등급부터 9 등급제에서 제 반에 오는 친구들은 3 등급 위치의 친구입니다. 임시 실력으로.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네, 학교 내신을 봤을 때 2 등급이 맥스겠네요. 근데 22 년도 재원생 중에 80% 이상이 2 등급, 70% 이상이 1 등급을 받았습니다. 23 년도는 80% 이상이 1 등급을 끊었고요. 작년엔 제가 좀 아파서 입원을 해 가지고요. 네. 잠시 네, 여유롭게 하는 네, 한 해였. 자, 그러면 학생들도 얘기합니다. "실력보다 시험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쫄아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뭘 물어보진 않을까. 학교에서 저희 반 애들이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등등등 지금도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뭘 위한 공부를 했을까요? 개념도 있지만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점수를 위한 공부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학자가 될 수는 없고요. 모든 학생들이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점수를 위한 공부라는 건 몰라도 맞춘다. 이 의미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그 학생의 위치에서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 그거 플러스 알파를 가는 겁니다. 연합반을 맡고 있는데 선생님별로 휘무는 휘문별로 문제가 특성이 다르고 경기호구는 경기호구별로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면 휘무는 내신 5 등급이 모의고사 1 등급입니다. 경기호구는 학교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이 거의 똑같습니다. 학교가 5 등급이면 모의고사도 거의 5 등급. 두 학교는 문제 난이도 차이도 있고요. 내는 성향의 차이도 있는데 제가 맥스로 찍었을 때 수능에서도 수학은 전교 1 등, 경기여고 친구도 수학은 전교 1 등, 만점 연속 3 번으로 지금까지 경기여고 역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만점 연속 2 번이요. 자, 이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빠질 친구들 다 빠지고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은 3 등급 자원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난이도도 전혀 다르고 성향도 전혀 다른 두 학교에서 어떻게 만점들이 나왔을까요? 하나입니다. 둘 다 끼고 중갑니다. 정규고 친구한테는 특정 난이도 이상은 문제를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정규고 난이도는 딱 여기까지. 팀원 친구한테는 특정 난이도 이하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과로 연습해도 넌 이걸 맞춘다. 나올 것만 타고, 그리고 그 학교에 결정적인 팁들을 줬었죠. 들으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적용이 너무 잘 됩니다. 자, 이번엔 모르겠으면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1번입니다. 이건 피문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매년 얘기하시는 거고 거의 불변입니다. 왜? 지금까지 객관식 답에서 1번의 비율이 10문제 중에 3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1번이 없다? 1번 찍어라. 자, 연기 요거는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이거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기 중에 1번의 답에 개수 번호를 찍으라. 1번에 있는 답이 12면 답은 24 아니면 36이다. 이유는 여학생들을 노린 특정 곱하기를 덜한 거를 반드시 내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풀었을 때 답이 1번이 나오더라도 뭔가 찜찜하면 다시 풀어보거나 1번을 버리고 24가 있으면 24를 찍어라. 어, 현우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써도 된다. 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반 합류하기 전 1학년 때 수학 내신이 경교고 3등급이었고요. 합류 후에 2학년 첫 시험부터 세 번째 시험까지 올 1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잘했고요. 1학년 때 현우가 제일 삽질을 했던 건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 문제를 여러 번 돌리고 오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노트가 2권, 3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현우한테 얘기했던 건 현우야, 필요가 없다. 그냥 풀이를 가지고 와서 볼 거면 손 보자. 맞는 문제 100날 맞아봐야 시험 때 나오는 틀린 문제는 틀린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날 따로 와서 본인이 틀린 문제만 풀이를 저한테 보여주고요. 버릴 풀이와 살릴 풀이, 모든 걸 버리는 건 아닙니다. 강한 건 살려줘야죠. 보고 연습만 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 이상을 본인이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옥에서 나오는 문제는 딱 특정 난이도까지니까요. 거기까지만 공부를 했고 무난히 서울대를 갔습니다. 자, 이게 제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고요. 수업 때 제가 신경 쓰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 때문에 그 수업 영상을 제가 복습하라고 학생들한테 보내고 어머님들께도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냈더니 그거 가지고 그 C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뭐 E스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보는데 40분, 50분을 쓴다라고 항의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항의하셨다가 학생들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 "수업을 어떻게 한다. 문제는 어떻게 구성을 한다. 오답은 몇 번 돌린다." 이런 이야기보다 제가 어떻게 변했고 저는 요거 하나는 자부합니다. 전교 1 등만 했다. 저는 옛날부터 수학을 잘했다. 이 선생님들이 모르는 걸 저는 압니다. 202 등에 비해요.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이 많이 무시하는 거. 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 오답을 많이 하면 바뀐다. 유사 문제를 100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효율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야 되는 과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 과목들 다 제치고 수학 수업 2번에 야간 클리닉하고 주말에 1번 더 부른다? 아우 이럴 때는 '어우 최고의 수업이구나.'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말 클리닉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필요할 때 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 따로 봐." 학생들은 감동합니다. 사실은 저도 주말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서 조용히 학생이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왜? 제가 제 멘토한테 마음이 간질거려서 공부를 시작했고 본인이 의사를 그만두고 때가 될 때까지 무료로 가회를 해 준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네.
사회원들도 믿지 않을까요? 믿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 방학 때에는 저는 설페이지 있는 정규반에서는 테스트가 있고요. 미적분 실력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습관으로 학생들 입반 테스트 못 보거나 특히 공수 파트에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파트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잡아줘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네. 공수 1, 2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을 묶어서 따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수업 들으면 학생들이 아마 첫날 수업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할 겁니다. 제가 정석 보면서 제일 짜증났던 건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명 자체를 최대한 오래 각인이 되게 재밌게 합니다. 어 학생들마다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낸 과제물은 제가 수업 중에는 못 보니까요. 다 따로 걷어서 봅니다. 두 번째로 수업 중에 보는 건 테스트에서 보는 거거든요. 수업 중에 배운 내용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업 때 푼 풀이로 문제를 풀었는지, 본인이 강한 풀이가 뭔지, 그러니까 손도 못 댄 건 뭔지, 그거에 따라 학생들을 터치해 줘야 되는 양이 다릅니다. 맞았는데 본인이 예전 풀이로 길게 풀었다. 그러면 두세 번 터치해 봐야 되고요. 아예 못 풀었다 이러면 문제 양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문제를 잘 풀었다 그러면 칭찬과 격려를 줘야죠. 네. 그것 때문에 보통 중3 지금 받는 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죠. 선행은 전부 다 공통이고요. 학교별 특색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공통 수학 파트입니다. 내수부터는 그 강함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내는 난이도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특, 수한, EBS, 수능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대체 학교들의 공통점이고 딱 두 학교 반대부고는 무시하고 문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보내실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뭐 희문, 진선, 중산 초반에 좀 어렵다. 2학년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학생별로 시중 문제집을 한 권씩 권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교재 따로 있고요. 원래는 PPT 브로셔 이걸 넣어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하려다가 네 그냥 제 옛날 이야기와 '이걸로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어 기본적으로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때 타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과제를 그 시간에 한다. 그리고 그것도 어머니랑 얘기해서 과제하는 시간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과제 끝내고 문제나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학생이 좀 뛰어나고 제가 볼 때 키울 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다른 문제를 겁니다. "너는 이때 요걸 해라." 그리고 아마 그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야간에는 방학 때 클리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풀이를 보고 얘기하는 시간으로 많이 쓰일 거 네. 숙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 시부터 5 시까지 학생들이 한 1 시간 반이면 숙제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고 숙제 끝낸 친구들 아니면은 그전 숙제에서 질문이나 토의들을 제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3 시간 잡았습니다. 아마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앉아서 조교들이 그냥 학생들 나와서 질문하면 질문 받고 그냥 끝나면 출석 체크해서 어머님들께 출석 나가고 네 고걸로 끝날 텐데요. 그때는 제가 같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클리닉 시간이니까요. 오답을 하든 덜한 숙제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하든 고때 제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자리로 옮겨서 보든지 아니면 한 명씩 부를 겁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반 공수는 그 내용 보시면 웬만하면은 연계 특강으로 오전에 이제 정규 친구들이 같이 들었으면 하고 제가 올려 놨고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그 방학 때 하는 게 실력 단계고요. 주말에 심화 단계로 따로 수업이 오픈돼서 정규 친구들은 웬만하면 주 3 회로 학교 내신 기간이 되면 휴강을 하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쭉 진행을 해서 공수를 한번 돌릴 거고 겨울방학 때 다시 한 번 더 공수를 돌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 세 번에서 안 바뀌면 학생한테 "오케이. 너는 그냥 무조건 이 뿌리로 밀고 나가자."라고 해서 오히려 그 뿌리를 다듬어 줍니다. 자, 요 뿌리로 해당 문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쉬운지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는 제가 무조건 살려 줍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과정이 어디로 넘어가든 공수에서 문제를 그렇게 풀고 대수에서 넘어갔을 때 본인이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도 저는 그 문제를 아니 그 풀이법은 무조건 본인이 가져가게 합니다. 안 그러면 학생들이 성적이 똑 떨어져 버립니다. 대신에 본인도 알아야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다. 네. 미적분 원 실력 단계로 한번 돌고 대수 심화 그리고 미적분 원 심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미적분 2는 제가 건들지 않습니다. 뭐 네. 요거도 한번 했어야죠. 네. 네. 네네네. 제가 하는 어려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저기 있는 합창이라든가 뭐 검은생각 제일 윗 레벨이든가 하이다인지라든가 선생님들이랑 두루 친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같이 씁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서 다루는 문제 정말 최상위 친구들이 보는 문제들 고것들을 네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짧게 간결하게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건 알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 학교별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친구들한테는 그런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해 버립니다. 즉 학생들한테 걸러야 되는 눈을 주려고요. 그리고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수업 중에 대놓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는 이 문제 걸러. 누구누구는 풀어." 그렇게 되면 이제 걸러한 친구들 중에 욕심 많은 친구들은 저도 풀어 보고 싶어요." 절대 풀지 말라고 합니다. 네. 시간 낭비고요. 학교에서 나왔을 때 "니네 학교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전교생들이 다 틀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거의 고정으로 그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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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재를 보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아예 교재 위에 문인제 난이도를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좀 아껴뒀던 건데 1 단계 문제는 미적분인데요. 1 단계의 미적분 문제는 그 문제랑 연계되어 있는 공수, 대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뒤에 걸 간다. 2 단계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수능으로 치면은 한 3 점짜리 그리고 3 단계가 4 점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학교 불문 풀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푸는 거기 때문에 4 단계가 해당 문제를 학교에서 변형한 문제.
그래서 그걸 할 때 학생들 역량에 따라서 4 단계는 학생들한테 풀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로 끝나고요. 그다음은 제가 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도 "자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게 휘문이야." 그래서 미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휘문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으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립니다. 3-4 단계만 쭉 건드리죠. 네. 수업 중에 풀라고 하면 학생이 다 풉니다. 기본적으로 진단 테스트를 패스하고 온 친구들이니까요. 그리고 1-2 단계에서 넘어가는 개념들만 제가 짚어 줍니다. 요건 요 개념이 확장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학생들이 3 단계 문제도 잘 풉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정규반은 지금도 아마 테스트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입강 후에 학생이 '잘 맞는 것 같다. 해 보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봐도 되고요. 거리가 '대수 심화부터 들어와야겠다.' 하셔도 되고 지금 뭐 미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끝내고 그때 대수부터 들어와야지 언제든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제 수업을 들었던 어머님들께는 제가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귀찮으시겠지만 카톡으로 안부 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한테 주어진 게 20 분인데 제가 조금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